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에 홍스탁 진행을 맡은 홍전 전문가입니다. 네, 아주 일주일의 시간이 정말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홍스탁이 주 4일을 하다가 주 2일을 하게 됐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주시고 또 이제 뭐 목 빠지게 또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홍스탁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저와 함께 하시는 항상 뭐 같이 나오시는 분이 계시죠. 네. 저의 이제 제자 위로님이십니다. 위로님 함께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로입니다. 네, 매일매일 이렇게 소개를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월요일, 화요일 이틀로 좀 줄여진 만큼 양질의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홍스탁 노란톡 입장 영상 방법 함께 보실게요.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이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네.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런 혼조세 시장 속에서 우리 이제 위로님은 뭘 또 보셨고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코스피가 뭐 보합권에서 뭐 소폭 등락한 3,030선에서 좀 마무리를 했다. 약간 파란불이 좀 보였다라고 저는 시장을 봤거든요, 쌤. 일주일이 금방금방 와서 그런지 일주일 만에 돌아온 홍스탁, 오늘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좀 강한 혼조세가 좀 계속 동반이 되고 있는데, 물론 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저번 주 시장 내내 계속 뭐 혼조세가 좀 지속성을 갖고 지금 이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발 금리 상승에 대한 이런 악재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백신 보급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에 대한 유럽발 이 또 부작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제 백신에 대한 또 이런 분위기들이 시장을 좀 점점점 점거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불확실성들이 강하고, 그리고 또 경기 재개에 대한 또 이제 기대감도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시장이 움직여야 될지 좀 갈팡질팡 좀 이렇게 자리를 못 잡아가는 모습, 방향을 좀 못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조금 상승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60일선에 지금 저항을 맡고 있는 자리가 바로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저항을 지금 뚫으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상 60일선이 지지가 되어야 되는 구간인데 60일선 지지를 조금 이탈을 하려고 꿈틀꿈틀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좀 많이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대형주가 좀 이제 시장 코스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대형주라는 거는 경기의 흐름을 조금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형주들의 대상승장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죠. 대형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대형, 크다라는 거죠. 근데 큰 종목들이 움직일 때 되게 무겁게 움직이는 게 이 시장의 원리인데, 요번 시장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시장이나 2021년 연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무겁다라고 할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나게 가볍게 움직여줬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써졌다라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조금 고갈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기의 흐름을 좀 타고 가다 보니 대형주들이 지금 힘도 빠진 상황에서 경기도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조금 코스피 시장 자체가 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약보합권이나 이렇게 지수가 조금씩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이어오고 있어요. 물론 조금씩 상승을 해주는 거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 마감을 하면서 뭔가 계속 튀어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시장에서 보면은 코스피는 개인이 5,8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5,4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338억 정도를 매도를 해줬는데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523억을 매수를 해주면서 조금 시장을 이끌어 갔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꽤 많이 팔았어요. 986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이 코스피는 팔면서 코스닥을 또 주워 담는 오늘이었거든요. 코스닥에서 기관이 442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대형주들이 힘을 못 추리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소형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기관 역시나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움직임을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집중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저도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대형주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 중소형주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없을 때, 상승 모멘텀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실 중소형주 내지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주는 거는 시장에 거의 통상적으로 나왔던 그런 뭐 현상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나 시장이 어때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시장에 대한 모멘텀 상실,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악재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변동폭을 키워가고 있죠. 이럴 때 중소형주나 개별 장세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역시나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은 계속 뭔가를 저항을 뚫어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우리가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시장 속에서 사실은 뭔가를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항을 막고 있고 지지를 지금 이탈을 하려고 있다. 그렇다라는 거는 상승이 나왔을 때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상승을 해주고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린 거지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을 드린 건 아닙니다.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하락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뭔가 내가 막 신규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재미없죠? 재미없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미없어도 우리가 주식을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더 불리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없어도 버티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조금 강만을 유지를 하시면서 일부 현금 한 20%, 30% 정도 비중으로 단기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내가 좀 너무 심심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다 그러면은 금융주 위주 그리고 보험주 위주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벤처 투자 위주 쪽으로 조금 투자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원유 ETF 같은 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 여기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황을 또 알차게 준비를 해주시니까 우리 홍스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만에 홍스탁이 역시나 알차구나. 오늘 또 TV 켜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황을 이렇게 알차게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좀 주식에 대해서 내가 뭐 주식을 재미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잘 새겨 들으신다면은 홍스탁과 함께 좀 빨간 계좌 만들기 프로젝트가 더 빨갛게 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 저번 주에 조금 못 봤다 보니까 많은 이슈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오늘의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 지난주 이슈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쌤? 이슈? 네. 이슈. 핫이슈. 네. 야, 이제는 저거 터지는 네. 효과까지. 와. 저 CG인가요? 네, 대단합니다. 네, 일주일 네. 만에 오니까 뭐 이런 네. 깜짝 이벤트.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 많은 경제 방송국에서 제가 이제 그 사실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거의 뭐 도장 깨기를 제가 이제 경제 방송사에서는 네. 뭐 전문가님 혹시 도장 깨기 하세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제가 이제 뭐 방송국을 다 네, 다니면서 막 이제 그러니까요. 네. 대회 같은 거 나가서 막 1등 하고 이러니까 도장 깨기 하러 다니냐 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럼 그만큼 제가 경제 방송국에 거의 다 해봤다라는 맞아요, 소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네.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네. 사실 이제 내외 경제의 이런 그런 스튜디오 이런 컨디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효과 넣어주고 이런 거는 사실은 반영이 제일 빠르고 네. 제일 성실하게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외 경제가. 마음에 쏙 네. 들었네 지금. 아 진짜로. 네. 근데 이제 네. 근데 이제 좀 너무 좋은데 사실은 네, 좋아요. 좋은데 사실은 이런 좀 효과들이 네, 네. 네. 사실 네, 네. 적응은 안 되네요. 네. 좀 어색한. 좋아요. 네. 아무튼 네 좋습니다. 오, 네. 네. 이 음향만 조금 바뀌었으면 네. 좋겠어요. 음향만. 또 음향. 네. 또 음향. 네. 아 네. 오늘 정말 또 재밌게 한 주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월요일이라 그런지. 근데 진짜 아쉬워요. 왜요? 우리 내외 경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네. 내외 경제가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뭐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요. 완전 좋잖아요. 네. 빨리 우리 다른 이제 경제 방송사 시청자분들이 빨리 내외 경제 맞아요, 쪽으로 좀 맞아요. 넘어오셔야 되거든요. 진짜 오셔야 돼요. 네. 아니 이 양질의 컨텐츠를 다 놓치고 계시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네. 아쉬워 죽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저는 이제 내외 경제를 계속 응원을 할 거니까 네. 같이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같이 응원할 네. 건데 왜 그렇게 없어질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아니 하세요? 제가 이제 제 말은 네네. 제가 여기 없더라도 뒤에서 응원을 할 그러니까 거다라는 늘 이제 월화수목금 그럼요. 24시간 네, 항상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오늘 이슈도 안 그래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내외경제 칭찬하느라고 네 좋습니다. 네 내외경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아무래도 빅히트 엔터 사업의 확장이지 않나 싶어요. 자 쌤 우리 빅히트에서요. 빅히트가 갖고 있는 이 유일무이한 네. 그런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네네. 방탄소년단. 네, 맞습니다. 방탄소년단 이 연예인 분들은 사실 엔터주에서 네.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엔터주에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뭐 군대도 가고 뭐 이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네. 이 빅히트라는 플랫폼을 하이바라고 좀 확장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이브로 하이브로 하이바가 아니고 네. 하이바는 이제 머리에 쓰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하이바라고 네, 하이브. 하이브로 네, 하이브로 이제 네. 오랜만이다 보니까 네. 네. 하이브로 하이바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하이바. 네, 하이브로 이제 조금 우리 이제 그 방송에서는 일본말 이제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I love Korea. 네, 시청자 좋습니다. 여러분 수미마셍. 네, 네. 아무튼 이제 계속 하이브로 하겠습니다. 이제 좀 변신을 네. 했잖아요. 네. 이런 좀 엔터 산업의 변화 자체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시국 자체가 사실은 엔터주한테는 거의 뭐 독약과도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왜냐하면 엔터주들의 이제 뭐 물론 뭐 가수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엔터라고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다 뭘 생각하나요? 연예인. 대부분 그냥 가수들을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돌 가수들. 그만큼 아이돌 가수들이 차지하는 이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돌이나 우리 이제 가수들이 음원으로 내는 수익도 사실 크긴 하지만 네. 더 큰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해외 시장. 맞아요. 어떤 플랫폼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네. 공연이라든가 어떤 콘텐츠라든가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이런 곳에서 더 큰 수입이 이제 나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협찬을 받는다거나 네. 뭐 이런 것도 엄청 무시를 못 하는데 그렇죠. 모든 행사 일정이 다 취소가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터가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네.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코로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엔터주들이 많이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런 점에서는 사실 조금 네. 우리가 지켜보면서 기회를 봐도 상관은 없지만 네. 자, 빅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플랫폼을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플랫폼을 내놓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네네.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좀 상승이 그쵸. 동반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방금 뭐 군대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네. 사실 뭐 아이돌 중에
뭐 아이돌 전체가 다 군대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냥 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입니다. 근데도 뭐 이 네, 친구 갔으면 그쵸. 또 다른 멤버가 이제 네, 나올 네, 때쯤 네.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고 그때 또 다른 활동들을 하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엔터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로 인해서 극복이 되어야 되고 해외 시장이 하루빨리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우리 이제 그 매출을 담당하는 게 또 중국이거든요. 오, 중국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이제 이 또 어떠한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제 중국 소비재 중에서도 엔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네. 빅히트를 지금 가지고 나오셨는데 빅히트가 이제 엔터의 섹터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여러분 빅히트에 국한되지 말고 오. 엔터의 전반적인 섹터를 좀 다 보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빅히트가 갖고 있는 플랫폼도 크지만 엔터주들 자체가 지금 너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하늘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또 다른 재진입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폭발적인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게 또 엔터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왜 중국 쪽 소비재주를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최근 한 달 동안 중국 소비재주들의 순환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주고 있어요. 중국 화장품 돌았다가 중국 영유아 돌았다가 중국 이제 또 그 국내 상장 기업 돌았다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 네. 중국 그 관련 어차피 게임주도 중국 소비재 관련되거든요. 게임주들도 중국 소비재주 관련 또 이렇게 순환이 돌아주고 있습니다. 네. 엔터도 중국 소비재 주다 보니까 분명히 또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돼 가지고 한 번쯤은 또 순환이 돌아줄 거고 그리고 하늘길이 열리고 중국 시장에 재진입이 됐을 때 그 효과는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빅히트뿐만이 아니라 빅히트의 이외에도 엔터의 전반적인 시장을 좀 같이 봐주시면은 시청자 여러분이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슈 빅히트 관련 이슈는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뭐 주식 사고력을 총 동원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우리는 엔터, 빅히트 하면은 방탄소년단, 연예인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또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IT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좀 사고력이 동반이 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확장적으로 주식의 사고력을 좀 동반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까요? 자, 그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주력 네. 사업이 메인이 되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 그래서 빅히트라는 엔터주가 IT 쪽을 도입을 시켰다 그래서 이 섹터가 IT 관련주로 편입이 되진 않아요. 아, 네. 네. 그 주력을 좀 메인을 그쵸? 잘 보자. IT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게 네. IT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냥 이 회사는 주력 사업으로 움직이되 네. IT라는 조금 어떤 도움닫기 장치가 있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관련주가 어디 한쪽으로 편입이 되려 그러면은 네. 아예 그냥 이 회사가 어떤 계열사로 밑에 IT 계열 회사를 둬야지만 편입이 가능한 거지 네네. 이 정도로는 편입이 안 됩니다. 아, 네. 그냥 메인 사업에 좀 네네네. 집중을 하자라고 이슈를 좀 주셨고요. 그러면요, 쌤, 오늘 제가 이제 이슈를 찾다 보니까 뭐 빅히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늘의 이슈로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이 주식시장에 엄청난 큰 모멘텀 이런 것들은 없어 보였거든요. 네. 이런 큰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냥 관망하라. 아, 그냥 네. 그래서 네. 이제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라. 네, 이 정도로 이제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난주 이슈까지도 좀 복습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 이슈까지 이렇게 복습을 해주는 홍스탁 노란톡에 꼭 들어오셔야겠죠.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이 노란톡에서 뭐 바로집 관련된 것도 많은 자료 배포해드리고 있고요. 같이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뉴스도 올려주네. 이런 정보도 있구나. 좀 이런 가치 있는 정보들을 잘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다음은 이제 저번 주 이슈를 한번 볼 텐데 저번 주에 파월이 시장을 좀 누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좀 실패를 했고 국채 금리가 좀 슬슬 상승 중이잖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 사실 뭐 이 국채 금리 상승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제 국채 금리는 이제 우리가 계속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네네네.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이 되면 시장에 당연히 중압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하방에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계속 시장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주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 영향들이 지금 주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시장에 이제 항상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되다가 계속 이런 이슈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런 이슈가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가 처음에는 악재로 인식이 되다가 지금은 네. 더 이상 악재로 인식이 안 하는 것처럼 금리 상승은 어차피 있어야 될 뭐 나왔어야 될 내용들이고 네. 금리 상승은 불가항력이에요. 제로 금리 불가항력. 시대가 언제까지 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금리 상승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나올 순서가 됐기 때문에 나온 건데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악재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니 모멘텀 상승할 때 모멘텀이 필요하죠. 근데 하락을 네. 할 때는 악재가 필요해요. 근데 시장의 하락도 건강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의 네네. 하락이 안 나오면 이건 주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락을 할 때도 어떠한 이제 이슈나 네. 어떠한 악재들이 필요한데 시장에 뭐 딱 이렇다 할 악재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였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견된 금리 상승이 왔잖아요. 예견된 금리 상승인데 왜 악재로 받아들이냐? 네. 금리 상승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경기가 지금 당장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죠. 지금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네네. 그냥 이거를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금리 상승을 악재로 그냥 인식을 해버리는 아, 거예요. 왜냐하면 하방 압력을 네. 가해야 되니까. 네네. 시장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순환이 안 돌아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가 찾아왔고 네. 그런 악재가 이제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된 건데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금리 상승은 계속 이제 이슈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2주, 3주 계속 지나다 보면은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점점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사실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 성장주나 기술주들이에요. 대형주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나 내리나 자기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항상 부채를 끼고 삽니다. 뭔가 투자를 받고 대출을 받고 회사를 경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성장주 기술주들 중소형주들이 부채를 쓸 때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금리 상승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이 미친 게 바로 중소형주들,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가장 빠르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이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가 지금 아까 제가 시장 브리핑에서 뭐라 그랬죠? 코스피는 오히려 계속 뭔가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계속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고 악재로 계속 인식이 되었는데 최근에 금리 상승에 대한 이 말들이 일주일째 지속이 됐는데 일주일째 계속 상승이 나왔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더 이상 금리 상승이라는 게 시장이 크게 처음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악재 정도의 네.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금리 상승도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우려를 할 정도는 아닌데 더 우려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금리 상승 이후에는 뭐가 올까요? 금리 상승은 이미 이제 되고 있는 거고 네. 그게 민감하게 반응했고 계속 나오다 보니 더 이상 악재로 인식을 안 한 상황까지 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를 생각하는 게 순서겠죠. 그러면 그 다음 뭘까요? 금리 상승이 오고 나서의 그 다음 경기 상황을 우리는 우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은 금리 상승이 이제 더 이상 악재로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런 금리 상승으로 하여금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후에 나올 경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금리 상승보다도 그 이후에 나오는 경기 상황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되고 예상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리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금리 상승이 나온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같이 왔어요. 인플레이션도 그냥 인플레이션입니까? 아니죠. 엄청난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금리 상승까지 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경기 시장, 이 주식 시장 말고 물론 주식 시장 이야기도 편입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시장,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 이런 소비 시장 이런 부분들의 유동성이 막힙니다. 더 이상 돈이 안 돌아준다라는 거죠. 돈이 쓸 돈도 없고 지금은 아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막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금의 흐름이 없어집니다. 그럼 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수순을 우리가 이제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금리 상승은 이미 왔고
악재로 인식이 되기도 했었고, 그럼 더 이상 이제 악재로 인식이 안 될 만큼의 무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이제 금리 상승을 계속 우리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 금리 상승이 되고 나서 이후에 경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요거를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 이상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 상승 이후에 나오는 경기 상황들에서 공부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 경제 전반적인 상황과 주식시장을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 오늘의 홍스탁 진짜 너무 알찬데요. 월요일 시작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찬 주식 방송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 함께 들어오셔서 이제 좋은 소통도 많이 하시고요. 이런 강의에 대해서, 이런 방송에 대해서 좀 이게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더 많이 소문이 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알찬 방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제가 영광이면서 자, 다음 이슈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좀 결국에는 미국이랑 한국이랑 보합권을 보이면서 결국에 혼조세를 보이기 때문에 관망을 좀 해야 된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시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크게 다뤄주셨는데요.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이슈는 제2의 벤처붐이 불면서 창투사라는 거에 좀 이목이 집중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창투사가 뭔가요? 네. 창투사요? 네. 말 그대로 창투사죠. 네. 창투사. 네, 투자를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네네네. 네, 보통은 이제 벤처 투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 이 창투사 이제 보시면 여기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네네. 뭐 다 이렇게 맞아요. 붙어져 있죠. 이런 친구들이 다 이제 창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네. 좋은 벤처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네네.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겨먹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고, 그리고 창투사는 또 나중에 이제 M&A 같은 것도 진행을 해가지고 네. 또 M&A를 통한 또 수익 창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창투사가 하는 일은 큰 아이템이 있을 때 네. 많은 자금들을 유동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쿠팡 같은 경우도 쿠팡에 들어간 창투사들이 많아요. 네네. 쿠팡에 투자를 해준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좀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뒤에서 누가 투자를 해주냐면 이런 창투사들이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뭘 보고? 성장성을 성장 보고. 가능성. 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음. 투자를 해주는 이런 업체들을 보고 이제 창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창투사가 제2의 벤처붐이 불면서 이 IT 버블처럼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사실은 네. 창투사가 무너질 거다. 네. 그러니까 뭐 버블이지 않을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리니까 좀 이제 창투사 네네. 섹터가 버블이다. 네네네. 약간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버블이지 거예요? 않을까. 네, 조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까. 네, 이런 부분이야. 네. 주식 시장의 대부분은 네. 버블입니다. 오늘 명언 나왔네요. 네. 주식시장의 대부분은 버블이다. 네. 버블입니다. 네. 그럼 저평가주가 많을까요? 고평가주가 많을까요? 저평가주? 80%가 고평가주예요. 80%가 고평가주. 적정 주가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요? 네네. 적정 주가가 아니라는 네. 소리죠. 그럼 결국엔 주식시장 자체가 진짜 버블이다. 그렇죠. 그냥 주식 시장 자체가 버블인 거죠. 네. 네. 그럼 우리 투자자로서의 우리의 대응 방법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그때 오는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IT 버블일 때 이 네. 버블이 다 이제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락장 속에서도 버블을 유지했던 종목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뭐 우려를 한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해야 우리가 되는 주식을 부분이니까. 하면서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기대감보다는 우려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창투사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네. 오른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나와서 올랐나요? 아니죠. 뭔 결과가 나와서 올랐나요? 아니잖아요. 네.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기대감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네. 기대감이 없이는 주식은 못해요. 왜냐하면 기대감. 주식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 가능성은 곧 기대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반영이 되는 건 이제 후반영이라고 하는데 보통 후반영이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보통 같이 움직입니다, 주가들이. 근데 거기에 기대감이 동반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네. 창투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네. 이 오른 이유는 뭔가 실적이 대폭 개선이 돼서 올랐다기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 기대감. 그럼 기대감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 올랐던 주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거는 그냥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아, 언제든지 다시 내려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기대감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은 다 버블이라는 거죠. 대부분은. 근데 그런 버블만 생각해서 우리가 버블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투자를 할 것 같으면 투자를 못 합니다. 그쵸. 사실은.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뭐, 동방 같은 경우는요. 네. 동방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올라갔죠? 예를 들어서 저가 대비 약 한 5배, 네. 5배 정도를 올려버렸어요. 네, 네. 5배 이상을 저가 대비. 네. 그럼 이 종목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본다고 했을 때, 네. 자 보세요. 재무제표 표를 가지고 와볼게요. 음. 자, 이게 재무제표 표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재무제표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좋아지는 추세예요. 그죠? 네. 그럼 이거는 동방이 상승할 때 추가적으로 힘을 보태준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재무가 충분히 탄탄하고 탄탄한 속에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충분히 성장을 계속 이루어왔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PER을 볼까요? PER 같은 경우는 이전에 네. 우리가 이제 이 PER이 2018년도 기준으로 이제 선행 PER이죠. 2018년도 기준으로 3.09가 나왔습니다. 3.09. 자, 그러면은 되게 저평가된 거예요. 오, 동방 자체가. 네.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사실은 인정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네. 이제 이 동방 말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이거는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MV? 뭐 이것저것 막 큰 상승을 보여줬던 네. 종목들 중에 뭐 아무거나 뭐 없나요? 뭐가 쿠팡가요? 한국전자홀딩스. 네. 한국전자홀딩스 저희가 뭐 좋아하는-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엄청 올랐잖아요. 음. 이거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가 그렇게 뭐 탄탄하지 못해요. 적자. 오, 예, 그러네요. 예, 여기 이제 네. 적자 2019년에 적자를 네. 크게 받고 사실 이제 PER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10한3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적정 주가인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사실은 적정 주가는 언제예요? 적정 주가는 사실은 뭐 한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900원에서 1,000원대 정도가 되겠죠. 네. 900원 정도? 900원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2,040원까지 올라갔죠. 오. 그러면 이 종목은 적정 주가를 훨씬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걸 우리가 뭘로 얘기합니까? 고평가라고 얘기하죠. 네, 네. 그럼 이렇게 따지면 버블이네. 그럼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죠?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쵸. 왜 버텨줄까요?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으니까 버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버블이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종목들의 버블이 다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버블이 있다 보시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정이 되는 거냐, 되지 않는 거냐. 인정이 되는 기대냐, 인정이 되지 않는 기대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네. 뭐 요런 정도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제 사리 분별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을 넘어서 네. 한일 갈등까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일본 불매 운동 테마라 그래가지고 모나미라는 이 회사가 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오. 모나미라는 회사가.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2019년도 네. 2019년도에 차트인데 여기까지 딱 보실게요. 자, 2,400원짜리 주가가 8,900원까지 올라갔어요. 와. 단기간에. 네.
근데 이때 2019년도였잖아요. 네. 2019년도 재무지표를 한번 볼게요. 모나미에. 네. 이 2019년도에 실적이 2018년도에 비해서 어떻죠? 줄어들었습니다. 네, 줄어들었어요. 약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4분의 1 토막이. 네. 예. 그래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늘어났는데 이거는 네. 이제 그 일부 매각 자기 이제 음. 그 자산 매각 때문에 이제 네. 있었던 것이고 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PER이 네.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에는 81이고 2019년도는 57입니다. 그 이미부터 네. 고평가가 많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부터가. 네. 자, 그러면은 이미부터 고평가가 많이 되어 있었고 이미부터 버블인데 네. 지금 8,9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뭐예요? 8,900원까지. 엄청난 버블이라는 거죠. 버블이라는 거죠. 네, 엄청난 버블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냥 버블이다. 네, 모두가. 원래 오. 버블을 신경 쓸 것 같으면 주식을 네, 못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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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버블을 신경 쓸 것 같으면 네, 주식은 네. 못합니다. 오. 사실 버블은 주식시장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현상인 거고 뭐 버블이다 하는데 올라갈 종목들은 버블이어도 올라갑니다. 어차피 올라간다. 네. 버블이 네. 아닌 종목들은 때려 죽여도 또 안 네, 올라갈 것 안 같아 때려 올라갑니다. 죽여도 안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음. 이런 종목들, 이런 테마들, 이런 섹터들이 얼마만큼 시장에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냐. 네. 그리고 그건 어디서 이루어지냐. 네. 이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시장은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음. 이제 가치 투자 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가치 투자는 건강한 투자예요. 네. 근데 건강한 투자인데 사실은 크게 돈이 되는 투자는 아닙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안전한 투자예요. 우리의 자산을 우리가 주식시장을 위험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치 투자는 그 위험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바꿔주는 마법입니다. 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빠른 액션을 원하고요. 뭔가 좀 짜릿함을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치 투자를 못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기대감이라는 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마음들 때문에. 기대감. 이런 짜릿함을 원하는 마음들. 더 올라갈 거라는 이런 욕심의 어떤 덩어리들이 모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버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런 말도 안 되는 버블이 나올 때 우리는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이슈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거예요. 그저 그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게 주식 투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전 투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술적에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뭘 하고 있죠? 대부분 본인 본업이 있어요. 네. 자영업을 그렇죠. 하시던 맞아요. 혹은 뭘 하죠? 뭐 근로 활동을 하시던 네. 혹은 뭐 자녀를 키우시던 맞아요. 뭔가 있어요. 업무들이. 음. 근데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에 그만큼 할애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네. 그러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적 투자는 불가능하니 네. 가치 투자를 하되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될 법한 것들로 추려가지고 투자를 네.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좋은 투자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테마주나 급등주 따라가기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 기술들이 결여가 된 상황에서 뭔가를 내가 막 그런 짜릿함만 노리는 투자를 네.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망가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주식 시장은 뭐 버블 걱정하고 네. 저평가가 무조건 올라갈 것 같고 네. 버블이면 더 막 엄청 크게 떨어질 것 같고 엄청 더 뭐 위험할 것 같고 그런데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네,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네. 버블은 언제든 어느 때든 있는 것이 주식시장의 버블이고 주식시장 자체가 버블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늘 아주 주식이 명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주식은 자체가 이제 버블이니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정말 제대로 된 건강한 투자를 하자라고 오늘도 이 똑바로 선생님답게 똑바로 된 그런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또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떠신가요, 시청자 여러분? 월화수목 하다가 월화하니까 훨씬 이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면은 바로바로 또 노란톡 콩스탁 들어오셔서 지금 시간이 정말 조금 남았어요. 이 조금의 시간 동안 바로바로 증문즉답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입장 방법 같이 보실게요. 네, 바로바로 증문즉답 바로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노란톡 들어오셔서 증문즉답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완님, 대표님 예전에 방송에서 한국조선해양 12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조선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하는데 파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이 조선주의 주가 전망 한 번 더 아직도 변함이 없을까요? 아니 애시당 좀 말을 안 들어놓고 뭔 또 질문을 합니까? 네, 또 첫 번째 질문도 혼납니다. 네. 그 이런 질문 자체가 뭐예요? 네. 이미 답을 줬는데 지금 네. 말 안 듣고 또 미련과 욕심 때문에 네. 또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참 이런 게 보면 답답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네. 네. 네, 이미 나왔던 질문을 또 네. 이제 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이미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이 12만 원 이 완님이 그때 네. 언제 상담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뭐 한 6, 7만 원대 내지 8만 원 미만일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때는 어땠어요, 마음이? 마음이 어땠을까? 편한. 하락 구간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네. 얼마나 막 빨리 회복하고 싶고 복구하고 네네네. 싶고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도와드렸죠. 그렇죠. 그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차트 보면은 네. 차트가 충분히 12만 원까지 지금 올라왔죠. 네. 네. 자, 1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상담을 주셨을 땐 내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네. 여기 사이 아닐까요? 네. 불안하니까 상담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12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 대응을 해라 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네. 오늘 질문이 뭐예요? 업황이 좋으니까 더 갈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네. 이러잖아요. 네네네네. 아니 마음이 이때 시대대로 이렇게 변하고 네. 자기 중심을 못 잡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떨어졌을 때는 불안해하고 올라갔을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은 미련을 갖고 욕심이 네. 생기고 주식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네. 지금 제가 12만 원대를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네. 자 12만 원대까지 올라온 게 2021 1월이에요. 금방 올라왔죠. 네. 근데 어떻게 돼요? 12만 원대 딱 오니까 쭉. 다시 떨어지죠. 네. 그 다시 올라옵니다. 네. 또 12만 원대 또 부딪혀요. 그러네요. 내가 네. 왜 12만 원대에 대응을 하라 그랬을까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대응을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네? 혼날만 하셨네, 이거. 그럼 왜 이거를 또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게요. 욕심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완님. 정말. 본인이 미련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알아서 끌고 왔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저는 이제 12만 원까지의 대응 전략을 드린 거였고 음. 그 이유는 본인의 문제입니다. 네.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그래도 좀 아쉽고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절반 정도 팔고 절반 더 갖고 가시면 돼요. 이런 또 명쾌한 또 의견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익절 날까지 계좌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네, 저 이분 네 정말 이 닉네임이 대단하십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서 악영향 말고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을까요? 긍정적인 네네. 영향은
미국 갈등 수혜주겠죠. 아, 미국 갈등 수혜주. 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지막 질문 가도 될까요? 네. 네, 한 개만 더 하고 싶어서. 네, 오늘도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란지님. FOMC 회의간 제로금리 2023년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에서 연준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표님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네.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어요. 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 왜요? 연준이 뭐예요? 뭔가를 다 이렇게 본인들이 다 책임을 떠안는 곳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금리를 안 올리면은 시장에 또 붕괴가 찾아옵니다. 네. 그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지금 왔는데 여기서 금리까지 안 올려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죠. 잠깐은 시장을 얼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근데 또 지금 막상 금리를 올리자니 네. 시장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렇죠. 유동성은 죽을 것 같고 얘들도 지금 아주 미칠 마실 거예요. 네. 오죽하면 계속 말을 바꿀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자기들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정답이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2023년까지 이야기를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상을 하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지금 어찌됐건 코로나라는 게 종식이 되는 시간까지 종식까지는 아니어도 하늘길이 열리고 원활한 경기 재개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연준에서 본 게 2023년도일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좀 측정을 한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을 감당을 하자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계속 더 높아지고 결국은 이게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내고 네. 계속 대출 규제를 더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더 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에서 오는 경기 부담감은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도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정답이 없어서. 네. 그건 당연히 지금 말이 바뀌어지죠. 그렇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네. 네. 사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죠. 네. 네, 금리가 제로금리가 유지가 자 보세요, 여러분. 네.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이게 약 3년이에요, 3년. 네, 네. 3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를 한다.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네. 난리가 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했다 그러면은 이미 이 시장의 물가 불안정은 이미 말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선택할까? 결국은 조기 금리 상승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냥 금리 제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금리 상승에 기조를 둘 것이다라는 거를 더 우리가 좀 그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와, 진짜 오늘 이 양질의 컨텐츠로 양질의 좀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바로바로 증문즉답에서 답변 받으시 못한 분들 내일 꼭 첫 번째로 들어오세요. 홍주 워너비님, 빈양님 제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일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꼭 주시고요. 내일은 바로바로 증문즉답 조금 더 길게 오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쌤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우리 못 보다가 우리 홍스탕 여러분들 봤잖아요. 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되게 재밌었고 네.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오랜만에 나와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되게 양질의 컨텐츠 좋은 그렇죠. 내용을 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름 이제 만족스러운 좀 방송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내일도 우리 이제 홈스탁이 찾아오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잊지 마시고 드라마 보지 마시고 홈스탁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는 잠깐의 여운일 뿐이에요. 네. 홍스탁을 봐요. 홈스탁은 나에게 남는 네. 거잖아요. 아, 나한테 남는다. 네. 네, 우리 생산적인 홍스탁 내일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